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나자 광야 1세대는 죽고 광야 2세대들이 주인공이 되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산지길이 막히게 되자 가나안 서쪽으로 진입을 계획하고 에돔, 모압, 암몬을 관통하는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하지만 이 나라들이 허락지 않아서 국경 외곽으로 돌아 올라가다가 가나안의 서쪽으로 진입을 하여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모리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요단 동편 땅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 왕은 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과 연합하여 당시 가장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획득하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은 오히려 축복만 계속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이렇게 이 사건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세 군데를 찍고 정리하며 이야기를 흘려보내면 민수기가 확실하게 보인다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지점인 모압 평지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아모리 전쟁 이후, 즉 요단 동편 땅을 획득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모압의 우상 축제, 즉 음란한 종교 행위의 유혹을 받아 모압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만든 이 바알 부올 사건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앞에서 등장했던 이방술사 발람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발람의 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그는 당시 엄청나게 뜨고 있던 몸값이 비싼 술사였는데 하나님에 붙들려 제대로 이름값을 못 해냈으니 그의 명의가 땅에 떨어진 것에 분풀이한 거예요. 이 일로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배웠는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기록된 계명인데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 음란한 이방 종교 바알볼 축주에 매료되어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오죽하면 제1계명이 있어요.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첫 단추 계명이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그거 하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요단 동편 땅에서 가나안 종교 이 바알부올을 섞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의 종교에 매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이 떨어진 겁니다. 요단강 서쪽에 들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동쪽에서 우상 맛을 먼저 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극렬한 반응으로 규현하시는 것은 이방 나라의 복을 전하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인데 요단 동편에서 벌써부터 우상에 녹여들자 아예 하나님은 이때 본때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게 되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만들어낸 발람을 끝까지 찾아내서 처단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의 마지막 세 번째 지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지요? 예, 이 세 군데를 이야기로 훑어내릴 줄 알면 민수기가 정말 정리가 된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무대예요. 모세 오경이 끝무대이기도 하고요. 민수기 스토리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사실 간단해요.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이 굵은 선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그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모세는 자기 인생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무리바 물 사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광야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이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때쯤 모세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광야 2세대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모르기 때문에 저 땅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인 거죠. 광야 2세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사명에 대해 배우지 못한 겁니다. 어렸을 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예요. 심지어 직전에 바알볼 사건도 있었으니 모세는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종합하여 요점 정리하여 자기 종족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유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제40년 11월 첫날에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70일 전이에요. 이 유언 고별 설교가 베풀어준 곳이 어디지요? 네, 모압 평지예요. 그리고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함으로 광야 2세대 병력을 다시 점검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으로 지도권을 넘기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땅 분배입니다. 아모리 전쟁에서 이겨 획득한 유단 동편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요.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나누어집니다. 정착하라는 거죠. 이들은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게 됩니다. 이 지역을 길르앗이라고도 불러요. 유단 동편 땅을 이렇게 해서 먼저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마저 정복해야 하니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20세 이상 병력도 함께 가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하겠죠? 네, 여기까지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시내산이었어요. 6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하여 병력을 정비하여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국 사건으로 40년이라는 광야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 지나자 광야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가나안을 향해 이동합니다. 가는 도중 아모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유단 동편 땅을 획득하게 되고 모압 평지에서 머무를 때에 발람 사건이 일어나고 바알볼 사건도 발생했어요. 이후 모세는 죽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의 자초지정을 총체적으로 요점 정리하여 유언 설교하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획득한 유단 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주는 이야기가 민수기였어요. 땅 만들게 하는 여정 속에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목록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땅 만들기가 완성됩니다. 근데 그 전에 공부할 성경 목록이 있어요.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으로는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였는데 사실 공부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왜 안 하고 넘어가지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이 두 권은 민수기 마지막 무대인 모압 평지에서 읽어야 사실 읽어진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